안녕하세요. 할부거래에 꼭 필요한 법률 이야기를 맡아서 진행하게 된 장승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앞서 자기소개에도 앞서서 먼저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강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네,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사실 이 강의를 맡으면서 저는 조금 이 딱딱한 법률을 어떻게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할부 거래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주연이 되어서 좀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민법이나 다른 특별법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부거래는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 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딱딱한 법률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쉽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흐름을 쭉 다룰 예정인데요. 좀 편안하게, 오늘 제목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 듣듯이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할부 거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 돈을 주죠. 물건이랑 돈이랑 동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할부 거래는 내가 지금 현재 그 물건을 살 돈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영롱한 백을 봤어요. 저 영롱한 백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만 저 백을 지금 당장 갖고 오면서도 돈은 차근차근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돈은 나누어서 천천히 낼 수 있는, 이것이 할부 거래죠. 네. 이 할부 거래가 이런 개념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할부 거래에도 그 직접 할부 계약이랑 그 다음에 간접 할부 계약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저 영롱한 백을 먼저 갖고 오고 돈은 나누어서 내는데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구나. 먼저 이제 그 직접 할부 계약을 보시면은 이제 사업자한테 그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돈을 나눠서 낸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내기 전에 갖고 온다. 사업자한테 돈을 직접 파는 사람한테 직접 나눠서 내는 거면 직접이구나. 그러면은 간접은 뭐냐? 중간에 그 사업자한테 직접 그 물건을 가져온 그 사업자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명 꼈다. 간접이다. 주로 이제 그 신용카드 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 거래를 하면 간접 할부 계약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부 거래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물건 먼저 가져오고 돈을 그렇게 나누어서 내는 건데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대체 뭘까? 말 그대로 아까는 물건 먼저 가져오고 돈을 나눠서 후불로 냈었죠. 근데 이거는 돈을 먼저 내는 거예요. 아까는 물건을 먼저 갖고 와서 돈 나중에 내는 거였는데 뭐하러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는 걸 하죠? 네, 이거는 그 재화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백 같은 물건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런 재화 등의 대금이구나. 아래가 뭐가 있어요? 장래 또는 혼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상조회사 딱 떠오르시죠? 혹시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놓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미리 돈을 차곡차곡 조금씩 내두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큰일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돈을 미리 먼저 할부로 나누어서 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장래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혼례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는 많이 안 쓰고 주로 이제 상조회사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두 가지 외에도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령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상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은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할부 거래, 이제 이 할부 거래라고 해서 다 이제 그 이 법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아, 모든 할부 거래 법이 이게 할부 거래라고 해서 다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할부 거래에서, 할부 거래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물건 먼저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부 거래 대상은 요거라서 그거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2개월 이상 기간에서 2개월 돈 다 내버리면 2개월 이상의 기간이지만 2개월 두 번의 돈을 다 나눠서 낸다, 이러면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요거에 들어온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할부 거래 대상이 또 제외되는 품목이 있구나, 어떤 거는 할부로 살 수가 없는 것도 있구나, 내지는 할부 거래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여기 제외 대상이 있어요. 옆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에요. 할부거래법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래, 사업자가 사업자끼리 하는 그 거래, 상행위로 하는 거래는 여기서 보호를 못 받는구나. 물론 내가 그러니까 상행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사업자기는 하지만 내가 집에서 에어컨 쓰려고 샀다, 뭐 내 에어컨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제외 품목에 이제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청약 처리, 그거나 이제 에어컨 말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백을 이제 사려고 했다, 집에서 이제 뭐 사업자인데 백을 사려고 했다, 뭐 내지는 가구를 사려고 했다, 요렇게 만약에 해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비자랑 같은 지위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이 되지만 내가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이런 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법에서 안 된다고 정해져 있고, 의약품, 보험, 그 다음에 증권어음 이런 거는 안 되고, 부동산, 요게 좀 특이하죠. 부동산 내가 할부로 샀다고 해서 할부거래법 적용 안 돼요. 할부로 해주시는 분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동산 요거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이제 법에서 이제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할부거래법이, 이걸 좀 살펴보고 그 뒤에는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가를 좀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할부거래에 대한 관련 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계약 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해라.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계약에도 사실은 정보 제공이라는 건 요즘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조금 물건을 내가 먼저 가져오고 돈을 나중에 나눠서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히 알려줘라, 좀 계약 체결 전에 정보를 좀 잘 알려줘라, 이런 규정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런 아래 지금 보이는 요런 내용을 사업소에 게시를 하던지 아니면은 소비자한테 서면으로 꼭 제시해라, 요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그쵸, 서면으로도 이렇게 보여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사과폰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거 현금 가격, 이게 이제 뭐 한 200만 원이면 뭐 200만 원, 할부 가격, 뭐 이게 계약금이랑 할부금 합하면은 그 원래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랑 좀 넘어가겠죠. 그런 할부 가격도 알려주고, 할부금 금액, 지급 횟수, 시기, 요런 것들 좀 알려줘라. 연간 요율 요런 거,
계약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좀 돈 내가 늦게 내면은 이제 지연 손해금 얼마인지 이런 거 사실 나 할부 거래 계약할 때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그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뒷면에 보면 이게 깨알같이 막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받은 적이 없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뒤에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쫙 써 있다. 한번 이렇게 언제 한번 이렇게 긁고 보시면은 뒤에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도 꼼꼼하게 그런 내용이 적힌 내용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해라.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사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구두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할부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좀 서면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서면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해라. 이게 말로 물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줘야 또 가져가서 이렇게 좀 보실 거 아니에요. 요런 걸로 내가 계약을 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증거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거래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요런 거 이렇게 잘 써서 계약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근데 소비자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할부 거래 이제 내가 영농원백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영농원백을 잘 사용하면서 할부금도 잘 갚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할부금을 그렇게 꼭 꼬박꼬박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할부 거래업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거를 이 계약을 깨고 그 가방 다시 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함부로 이거를 돈을 밀렸다고 해가지고 그 가방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소비자가 너무 그동안 돈도 낸 것도 있고 한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좀 잠시 그냥 연체한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부 거래업자의 할부 계약을 해제할 때 좀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해제 전에 통보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부 거래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한테 할부금을 갚으세요 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좀 통보를 해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적법한 어떻게 해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할부 거래로 골프채를 샀어요. 그랬는데 지난달에 제가 이렇게 좀 돈이 없어가지고 내지는 좀 깜빡 잊어가지고 이제 그 할부 대금을 이제 안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판매자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당장 가져오세요. 이 골프채 안 되겠어요. 저 계약 해지하고 저기 할 테니까 돈을 안 갚으셨으니까 당장 가져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약 해지 전에 서면으로 14일 이상 기간 지내서 이렇게 돈을 좀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 전에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어떤 그런 해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지금 이용료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 렌탈도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렌탈은 주로 이제 임대차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내지는 그 렌탈 계약서를 보시면은 그거를 할부 거래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이제 그 이용료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렌탈이 딱 어떻게 할부 거래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좀 계약서를 보고 이걸 이용료 대금으로 부과한다면은 임대차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개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물건을 먼저 갖고 오고 대금을 나눠서 내는 그런 개념인지 그걸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부 계약 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계약 해제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업자가 계약 해제 전에 통보는 했어요. 그리고 잘 해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해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상 회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는 그동안에 소비자가 냈던 할부금을 돌려줘야 되고, 소비자는 내가 쓰고 있던 그 영롱한 백을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자가 해제를 했으니 물건 가져오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물건 예 이러고 이렇게 물건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건 동시에인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 가져오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돈을 받고 그 물건을 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예 이러고 이렇게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보면은 소유권 유보 시 반환 청구 제한 이렇게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소유권 유보가 대체 무슨 말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계약서를 보시면은 계약서에 그거 다 갚기 전까지 내 거야 라고 써 있어요. 사업자가 너 돈 다 갚기 전까지 그거 내 거야 라고 써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내 건데, 그거 내 거니까 내가 계약 해제고 말고 간에 내 거니까 너도 돈 안 갚았으니까 내 거니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소유권이 돈 다 내기 전까지는 사업자한테 유보돼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자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해제 없이 그냥 가져오라고, 내 거니까 가져와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제하고 똑바로 통보도 하고 해제하고 가져와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연체금을 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연체금을 문다는 거는 내가 그 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체금 이제 대금이 밀렸으니까 연체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사업자 쪽에서 계약을 안 깼을 경우에, 사업자 쪽에서 계약을 깨면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별로 다르니까. 그거는 함부로 그렇게 막 엄청 많은 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선불식 할부 거래에 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도 설명 의무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선불식 할부 거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좀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언제까지 사실 납부해야 될지 모르게 오랫동안 납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설명 의무가 좀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아래 여기 있는 요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계약서도 잘 작성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줘라. 이것도 서면주의예요. 그래서 계약을 좀 서면으로 체결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설명했다는 거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좀 소비자한테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또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불식 할부 거래도 해제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돈을 이제 그 사람이 안 내고 있어요. 이제 그 장래를 위해서, 어머니 장래를, 아버지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선불식 할부 거래를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조금 이제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 냈다고 해서 당장 해제합시다. 아예 못하겠네요. 이렇게 사업자가 한다면 그동안 이 할부금을 내면서 준비했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한테 할부금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라. 통보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해제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불식 할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미리 많이 받아 놓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불식 할부 거래자가 폐업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폐업이나 뭐 당좌 거래 정지 처분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면 소비자한테 피해 배상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 사유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한테 좀 제한을 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한테 요런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소비자 위협행위 금지, 뭐 내지는 청약이 없이 막 대금을 청구한다든지, 내가 막 계약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대금을 막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좀 당연한 것들을 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소비자 권리의 보호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영역을 저희가 살펴봤고, 소비자 권리의 보호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역시 할부거래랑 선불식 할부거래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부거래입니다. 네, 청약철회. 이거는 진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청약철회라는 거는, 청약은 제가 그 물건을 살게요 라고 하는 거고, 승낙은 그래요 이제 사업자가 해서 이제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계약이 성립하면서 요거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함부로 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무효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효는 이제 그 우리가 강학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무효로 보는데, 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첩계약,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 이런 거일 때 정도가 거의 무효. 그리고 뭐 취소 이런 거는 미성년자가 뭐 부모 동의 없이 뭐 이렇게 좀 큰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요렇게 해서 계약을 깰 수는 있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근데 내 마음이 변했다, 요거 가지고는 절대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변했다. 사실 여기서 이거에 관해서도 제가 뭐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오래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변했다라고는 해서 계약을 깰 수 없지만, 여기 법에서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할부거래로 아무래도 큰 대금을 좀 나눠서 지급하다 보면 내가 충동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아까 그 한 청약과 승낙 중에서 청약을 뿅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밑장 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계약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그리고 뭐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뭐 주소가 안 적혀 있거나 뭐 주소가 변경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주소를 안 날이나 뭐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7일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7일 이내에 내가 이걸 청약 처리할 수 있다. 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청약 철회도 근데 내 마음이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드린 멸실 훼손한 경우, 요거 제가 막 다 깨먹었어요. 그랬는데 청약 철회해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괜찮아요. 내가 이거를 까본 경우는 괜찮아요.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열어본 경우. 그리고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데 이거는 그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어떤 재화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뭐 선박이나 항공기, 사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할부거래로 살 일은 잘 없고,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건 자동차 이런 거는 청약철에 내가 샀다고 해가지고 할부로 이렇게 샀다고 해서 청약철에 이렇게 함부로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뭐 만화책 같은 거 물론 할부거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사실 다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열면 복제를 가능하니까. 그리고 좀 너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할부 가격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신용카드로 샀을 때는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약 철회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 제작의 경우, 내가 주문 제작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청약 철회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 사업자님들이 황당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설치의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들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전기 냉방기 이런 거나 보일러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내가 사고서 이거를 갖다가 청약철에 해달라. 이 보일러 다 깔아놨는데 다 설치했는데 이렇게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해놨는데 그거 뭐 내 마음이 바뀌어서 청약철 해주세요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철의 행사 방법, 이 경우에도 청약철의 행사 방법도 서면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직접 할부 계약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한테만 보내시면 되고, 간접 할부 계약의 경우 아까 그 신용카드 회사 껴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도 그 서면을 발송을 해 주셔야 돼요. 서면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써 있는데 그거는 그 카드 회사가 청약철의 기간 내 돈을 줘버렸어요, 그 사업자한테. 그러면은 그 서면 발송 안 해도 되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신용카드 업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할부거래업자한테 통보를 받아서 이미 그래 청약철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 뭐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서면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사 방법은 서면이다. 그리고 청약철회를 하면은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소비자는 물건을 사업자한테 줘야 되고 사업자는 돈을 줘야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반환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특이해요.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내가 이 물건을 돌려준다. 그리고 내가 청약철회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것도 되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청약철회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너 돈 안 갚은 사람이야, 돈 안 갚았어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어떤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 추심업자에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기한이익이 대체 무슨 말이야? 기한이익은 어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누리는 이익이에요.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할부거래에서 내가 구매 능력이 없잖아요. 당장 구매 능력이 없는데 그 백 가져왔죠. 그 백을 가져와서 돈을 다 갚기 전까지 돈을 다 안 갚아도 그 기간만큼 내가 그 백을 들면서 즐거운 거,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그 기간 동안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기한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돈을 한 번에 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거를 법에서 함부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게 두지 않았어요.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안 갚고 그 금액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3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샀어요. 그랬는데 내가 2개월 동안 할부금을 연체해서 만약에 80만 원을 연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기한 이익 상실이 되나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2회는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1,300만 원의 10%는 1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0만 원을 내가 안 갚았기 때문에 내가 기한 이익을 당장 상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이거는 외국에 가니까 갚고 가야겠죠. 이건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외국인과의 혼인이 연고 관계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주로 이제 외국에 갈 땐 좀 갚고 가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한 전 할부금 지급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기한 전에도 갚을 수 있어요. 할부금 한꺼번에 이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 할부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멸시효는 이제 내가 할부금 안 갚으면 저쪽에서 할부금 3년 동안 갚으라고 얘기 안 하면 3년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가 조금 짧아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은 10년인데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서 3년만 할부금 안 갚으면, 물론 근데 그동안 채권 최고도 하고 뭐 이제 추심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서면발송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한 없고 그냥 이제 그 청약철회 한다고 써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카드 회사 껴있으면 이제 그 카드 회사에도 꼭 보내야 된다. 그거를 2군데 보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항변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항변권, 이거는 돈을 이제 내가 못 갚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읽어보시면 사유가 어느 정도는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할부 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갚아도 되죠. 읽어보시면은 그럴 만한 경우구나. 뭐 청약 처리하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되고 못 갚겠다 해도 되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수리해 주던지 교환해 주던지 뭐 어떻게 뭐 환급을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판매자가 아무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조금 이렇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간접 할부의 경우에 할부 가격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에만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항변권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경우에도 항변권을 행사하실 때로 역시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내가 지급 거절 항변권을 썼다고 해서 이거를 돈을 안 갚는 자처럼 봐가지고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선불식 할부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청약 철회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랑 달리 14일이다. 조금 길어요. 그리고 계약 해제권. 이거는 소비자가 갖는 계약 해제권인데, 선불식 할부 거래의 경우는 아까 그 청약 철회 기간 14일을 지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래 그때까지 돈을 이제 조금씩 굉장히 오랫동안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간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계약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계약을 깨고 싶어도 깨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을 하면은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선불식 할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좀 내고 계약을 깰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화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어떤 계약에 의한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소비자가 그 상대방이 휴업 또는 폐업, 뭐 영업정지 처분 이런 이유로 해제를 했을 때는 위약금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법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게 법의 얼개예요.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은 많이 어렵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처음 다가가기엔 어려운 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법의 얼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국번 없이 1372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 또는 그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